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네. 시작점 초복이에요. 야. 이게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중복은 26일 그리고 말복은 8월 15일 광복절 날이고요. 네. 초복, 중복, 말복이 삼복 기간이 여름 중에 가장 덥다는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음력이라서 날짜는 매일 바뀌긴 하지만요. 이 삼복이 지나야 진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요.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 복날의 유래 알고 계신가요? 아유. 질문할 것 같아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오, 네. 그 중국의 진나라 시대 때 여름에 3번 제사를 지냈어요. 더운데. 예. 네. 근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신하들이 여름 잘 나라고 고기를 하사를 한 거죠. 네. 그때 유래가 된 거예요. 야, 맞죠? 미리 예습을 하셨네요. 칭찬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고관들에게 빙표를 나눠주고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게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복날의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네. 몸이 여윈다라는 속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속설은 이 물놀이 하다가 이 물놀이 사고 날까 봐 네. 그렇게 좀 속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니 해도 더위는 좀 피해가라 그랬습니다. 올해 삼복더위 많이 덥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날씨가 또 궁금해지네요.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이제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초복이에요. 아무래도 더워질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지나요? 네, 삼복더위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8도, 아산 29도, 세종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워진대요. 걱정이네요. 뭐 초복이 괜히 초복이겠어요. 네. 오늘 아마 보양식 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네. 계신데 가장 많이 드실 게 좀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보양식은 이열치열. 근데 더워도 좀 따뜻한 뜨끈한 걸 좀 먹어야 좀 보양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네. 많이 선호하죠. 네. 그리고 예부터 복날에는 이 팥죽을 써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팥죽의 붉은 빛이 나쁜 기운을 쫓아주기 때문에 뭐 더위도 덜 느끼고 질병도 물리쳐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죽에서 팥빙수가 나오기도 했나. 그리고 팥이 네. 또 열도 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요. 말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문화에서 좀 낯설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삼계탕 같은 이제 매운탕 같은 뜨끈한 거, 짬뽕 같은 걸 먹고 에휴 시원하다. 아하. 이거를 하면 외국인들이 네. 도무지 입천장 다 됐는데 뭐가 시원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열기 때문에 땀이 흐르게 되는데요. 네. 그때 체온이 낮아지면서 좀 시원한 느낌을 맞아요. 받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뭐 나름대로 이 더위 얘기하는데 덥다고 그래서 너무나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 탈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따뜻한 보양식을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초복이니까 사진 사연 주제는 초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뭘 드실 계획인지 뭘 만들어 드실지 네.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럼 작년에 뭘 드셨는지 뭐 사진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오늘은 초복 복더위 이기는 보양식 추천 국. 꾹. 꼭도 아니고 꾹입니다. 꾹.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네. 돼요. 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 명소.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상큼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주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복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부모님과 함께 닭백숙을 먹었는데요. 그 푹 삶아낸 부드러운 닭고기도 좋지만 닭백숙 국물에 부추나 감자, 당근을 썰어 넣어서 푹 끓여낸 그 닭죽. 정말 든든하고 맛있고 특히 가족과 함께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백숙이나 삼계탕은 정점이 이제 죽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인데 가족하고 먹었으니 뭐 네. 그냥 금상첨화, 세상 행복. 아침부터 또 배가 고파지네요. 뭐 이미 그거는 뭐 달인이 됐잖아, 우리 배고프. 네. 근데 배고프긴 하네요. 얼른 다음 소식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첫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마을 기록 문화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의 역사와 향토 문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또 나라 살림의 원천이 되는 세금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배움의 미학이 살아 숨쉬는 세종시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빼곡히 들어선 건물과 싱그러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이 세종에서 일명 배움의 미학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고 싶다고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나라 살림의 원천이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조세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야,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세금 박물관이라면 화폐나 동전 이런 것들이 보일 것 같은데 역사적인 자료가 많네요. 그중에 로비에 보셨던 것처럼 광개토 대왕릉비 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세금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수묘인 연효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묘인은 고대 사회에 세금을 냈었던 사회를 얘기하고요. 국민들이 세금을 균등하게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조세제도의 변천과 시대별 조세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흘러왔는지 그 역사가 참 궁금해요. 네, 세금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밭일을 해서 그 밭일을 한 수확량으로 세금을 냈고요. 그 이후에는 조용조라는 제도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용조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조용조요? 그게 뭐예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고요. 국가에 노동력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었고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제도로 다양한 제도가 생기고 지금의 세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유물이 전시돼 있는 박물관에는 세금 체험 코너와 세금 교실, 영상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세금의 중요성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체험 코너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눌러보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슈퍼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불이 활짝 켜진 거네요. 네, 물건값에는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난 뒤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의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세청인데요.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국가 재원 조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 신고 안내와
그리고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IT 시대에 발맞춰 국세청도 한층 더 편리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요즘에는 더 편리해진 바뀐 행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세무서 모습과 현재의 세무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세무서 때는 이렇게 세무서까지 가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런 현재는 홈택스라는 프로그램도 생기면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편리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홈택스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세종시 연동면에 마을기록문화관이 개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많은 곳들을 가봤지만 네. 마을기록문화관은 좀 생소한데요. 세종 지금 시정 3기 핵심 비전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인데요. 시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주민자치 기록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옛 연동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했는데요. 마을 계획서와 마을 소식지 등 다양한 자료가 보존 전시되고 있는 전국 최초 마을 주민자치 기록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좀 전시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경제 중심 축으로 세종시 경제 중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이거는 관이 주도한 게 아닌 민간이 주도한 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기록으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곳에서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게 기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을기록문화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역사를 만든 마을 기록들. 여기는 또 다른 공간 같은데 뭔가 비밀의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발전 등 주민 스스로 읽어온 생생한 주민 자치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록뿐만 아니라 보면은 필름, 사진, 물건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활동했던 생생한 사진 그리고 시민 축제 때 사용했던 소품들 또 시민들이 활동한 자료,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볼까요? 세종의 핫플레이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세종 호수공원인데요.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야, 이 호수공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궁금한데 이 박사 불러볼까요?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도심 중앙에 자리한 세종 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그 넓이가 무려 축구장 62개를 합쳐놓은 크기고 평균 수심은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총 5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 공간인 축제섬, 최고의 수상 무대가 되어줄 무대섬, 해변이 연상되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까지 조성돼 있답니다. 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수 곳곳에 수경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어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와, 인공호수에서 즐기는 물놀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그럼요. 게다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도 있는데요.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식물을 심은 청음지입니다.
금강의 물을 더욱 맑게 만들어서 호수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전월산과 어우러지는 세종호수공원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 따라 평화로운 시간을 즐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에서 세금과 기록에 관해 배워보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휴식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여행을 통해서 배움과 행복 둘 다 느껴보고 싶다면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행복도시 세종에서 세금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세종에서의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세종하면 대전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자주 가는 편인데 뭐 늘 봐왔던 거지만 또 한 번 보니까 너무 시원하니 호수공원. 네. 그런데 이게 그 인공호수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그러고요. 축구장 60배. 와. 야. 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아까 척척 박사, 이 박사가 말해준 것처럼 이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는데요. 혼자 탈 수 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최대 6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까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물놀이 섬은 올여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셔야겠죠. 네. 그리고 저는 국립조세박물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물도 볼 수 있었는데 야, 신석기 시대부터 세금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고요. 네. 또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경제 공부에도 참 유용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이 세금 박물관 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당분간은 개인과 5인 이하의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종시, 우리나라의 첫 특별자치시인 네. 것만큼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야, 그 조금 아까 다녀온 데잖아요. 전국 최초 마을기록문학관 소개를 잠시 해줬는데, 네. 야, 마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네. 야,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치 분권의 씨앗이 되는 게 주민 참여잖아요. 네. 그런 주민 참여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표본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 마을 소식지 발간 같은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교류나 소통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그리고 배움의 미학이 있는 마을, 세종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아침엔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퀴즈 풀고 상식 쌓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원한 뭐 호수공원도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주 리포터가 퀴즈 내는 것도 네. 있지만 이 박사가 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박사 보고 싶네요. 이 박사는 사전에 연락을 드려야 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갑작스럽네요. 네. 펑 하면 안 될까요? 펑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오늘은 퀴즈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5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계곡이나 산에 놀러가는 풍습이 있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초복, 2번 대서, 3번 처서.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네. 큰형이 초복이라고 하고요. 네. 두두두. 오. 둘째가 네. 중복이, 중복이. 막내가 말복이. 말복이. 그래서 삼복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뭐 퀴즈는 그렇게 할까요? 뭐 정답을 네. 쿡했네요. 네. 드렸습니다. 삼형제 이름으로 힌트를 네.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의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초를 말하는데요. 대략 7월 1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오며 이 시기는 소서와 대서 사이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네, 삼복이라고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뜻하는데요. 네. 여름철 가장 무더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뭐 닭백숙도 드시고 또 팥죽도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도 복날에 이런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삼계탕 얘기를 참 많이 해서 네. 예, 닭 농가에서 행복해하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삼계탕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이윤지 리포터는 뭘 좋아할까? 보영 씨. 백숙은 어제 드셨지만. 아, 백숙도 좋고 사실은 저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네. 떡볶이 맛있게 먹어도 그 느낌만 가지면 보양식이 된다. 네. 그러니까 꼭 굳이 비싼 보양식이 아니어도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네. 자, 보양식은 이렇게 해서 초복에 먹는 걸로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납세의 의무, 2번 국방의 의무, 3번 환경 보전의 의무. 요 4대 의무는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왔던 걸로 오.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에 단어 2개씩을 4개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답이 이제 3개 중에 좀 긴다는 느낌 드는데 여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예전에 헌법에 나올 때보다 최근에 네. 화두가 되는 게 뭔가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을 좀 것 같은데. 긴 거를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근 교납해서 오. 예, 외웠던 기억이 야. 납니다. 네. 그런데 이 4대 의무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그리고 앞서 정답이었던 환경보존의 의무를 더한 것이 국민의 6대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국가에 대해서 예, 져야 하는 기본 의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 환경 관련돼서는 우리 때가 아니고 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환경을 잘 지켜내신다면 다음 문제도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야 또 뭐 연결을 그렇게 하나 또.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균이죠. 곰팡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빵이나 잼, 견과류 등에 핀 곰팡이의 경우 그 부분만 떼어내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힌트. 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할까? 예? 균이 호락호락 할까? 걔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들이 네. 아우 떨어져 나갈까? 그러게요. 아유. 그 부분만 떼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진 않은데. 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야, 자, 독소가 제거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곰팡이를 살짝 떼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O일지 X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다소 물렁물렁한 식품의 경우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일잼에 피어난 곰팡이는 곰팡이 포자가 공중으로 퍼질 수도 있어서 통째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곰팡이는 무해하지만 일부 곰팡이는 독소를 품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곰팡이는 모든 음식에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곰팡이의 포식자가 포식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번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꿀팁을 좀 드리면요. 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잘 선택해 주시고 또 뚜껑은 잘 닫아주시고 또 개봉하신 식품은 3, 4일 이내로 빠르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제일 좋은 건 네. 다 먹는 거예요. 깨끗하게. 조금 사서 네. 다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정답입니다. 많이 사서 자꾸 쟁여놓고 남겨놓으면 걔들이 더 균하고 친해지거든. 조금씩 사서 네. 그때그때 다 먹는 거. 그러니까 네. 하동균 씨의 노래를 듣고 싶네요. 네, 갑자기요? 균이 나왔습니다. 네. 자, 뭔 소리로 오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것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얼음을 갈아 삶은 팥을 넣어 만든 빙과류로 기원전 3000년경 중국에서 눈이나 얼음에 꿀과 가을즙을 섞어 먹은 데서 유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채, 2번 팥빙수, 3번 아이스크림.
야, 여름철 대표 디저트이기도 하고요. 저는 네. 어렸을 때 엄마랑 이거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얼음을 갈아서 콩국수예요? 몇 돌 갈았어요?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네. 그렇게 갈았을까? 이렇게 갈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뭐 팥이 들어가는 게 뭐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네. 뭐 망고도 들어가고요, 네. 멜론도 들어가고요, 뭐 아이고 다양하게 신났어 들어가죠. 지금 막 집어넣네요 재료를. 네. 거기에 콩가루 이렇게 미숫가루 뿌려서 그럼요. 맛있잖아요. 자, 시원한 이 디저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팥빙수입니다. 팥빙수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 중 하나로 얼음덩이를 잘게 갈아서 삶은 팥과 떡 등을 올리고 우유나 연유를 끼얹어 만든 음식입니다. 아 작가가 네. 노래를 하나네요. 오. 빙수야 팥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녹지마. 예,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지금 유학가 있죠. 네. 자 더운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예로 들었던 게 다 이제 여름 애들 많이 드시는 네. 뭐 이제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 기원전 3000년. 3000년. 역사가 오래된 팥빙수. 요즘에 예, 이제 뭐 좀 요즘 취향에 맞게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임금님 빙수도 오, 네. 나오고 뭐 더불어서 뭐 요즘에 그 좀 달달하게 실타래 해가지고 빙수 나오고 하는데 네. 아무리 자꾸 좋은 빙수가 개발돼서 나와도요. 저는 팥, 연유, 연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떡. 떡. 이 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기본 빙수가 참 맛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빙수의 맛은 팥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지만 팥을 잘 좀 좋은 팥으로 네. 국산으로 잘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오늘은 삼계탕 먹고 디저트로 팥빙수 빙수? 먹고 네. 그게 오늘 그날이네. 어떻게 5번째 문제 내고 준비할까요? 5번째 네. 문제 네. 주세요. 자,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임의 수사, 2번 프로파일링, 3번 디지털 포렌식. 시사상식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네.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다고 했으니까요. 보기 보시면서 그 디지털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골라주시면 뭐 정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네. 거론되는 그럼요. 6개, 아우 6개 오늘 작가님. 네. 자, 정답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적인 법과학의 한 분야로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세종 다녀오고 퀴즈까지 함께했던 이현주 리포터. 그 세종 호수공원 네. 사실 이제 한 바퀴 돌려면 멀긴 멀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참 아까 잘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뿐만 6명. 아니라 6명.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이랑 자전거 타면서 쫙 혹시 6명 타는데 앞에 2명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공평하게 발을 굴려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세종의 소식과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했던 이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요. 오늘은 초복, 복더위 이기는 보양식 추천 꾹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보양식을 준비하셨는지 네. 혹은 뭐 작년에 드셨던 사진도 상관이 없고요. 뭐 우리 집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항상 보양식을 건강 라면으로 챙겨 먹습니다. 건강 라면. 라면에 네. 뭘 넣어요, 자꾸. 오. 그게 이제 자기는 보양식이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전복 넣어서 전복라면 먹고 전복. 낙지 넣어서 낙지라면 야. 먹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네. 그러니까 보양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오. 보양식인데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보양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만의 보양식도 있으니까 네. 사진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을 타고 숨은 대전의 매력을 찾아다니는 네. 순서잖아요. 이번에는 중앙로역을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이 신도심이 생기기 전에 이 중앙로가 대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렇죠. 만큼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함께 떠나보시죠. 365일 우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22개 역사 중 오늘은 중앙로역을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로 가득한 대전의 중심. 잠시도 지루할 새 없는 중앙로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이번 역은 중앙로역입니다. 중앙로역은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중앙로역은 100년 전에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가 이어졌던 중심이 되었던 도로명이 그대로 역명으로 된 역사입니다. 지금은 그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스카이로드가 대전의 문화의 거리가 되는 그런 중점적인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 세워진 성당.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성당 건축의 사례로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100여 년의 여정을 시민과 함께 해온 대전의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와, 이렇게 웅장한 성당을 보니까 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지금 제 눈에 띄는 게 양옆에 있는 벽화들이에요. 이건 뭔가요? 이 벽화는 프랑스 신부님이신 앙드레 부통 신부님께서 1967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당시에는 이제 이해를 못했죠. 성당 안에는 막 미켈란젤로 그림이나 이런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림을 다 지우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림이 다 사라지신 걸 보시고 신부님이 이제 우시면서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이걸 재현하자 해서 작업을 해서 올해 초에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오랜 세월 역사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겪은 대흥동 성당.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이곳은 대전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과거에 이 대흥동 성당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영혼의 쉼터?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자든 신자 아니든 누구든지 찾아와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이 책방은 대전 시민과 동고동락해온 향토 서점입니다. 일반 대형 서점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 출간된 책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책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책 읽어주는 서점으로 이름나 있죠. 일반적인 서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향토 서점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나라와 민족마다 다르듯이 우리 대전 시민한테는 바깥 서재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점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저한테도 한 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책 읽어주는 데는 선수입니다. 릴리는 온종일 외우라고 불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말도 그거였어요. 우리 공주님 옷 입어야지. 왜요? 친절한 악어가 살았대. 아이만 아니고 어른들, 청소년들, 어르신들까지 끊임없이 책 읽어주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감동하고 즐겁고. 같이 그림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은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책의 힘이겠죠?
대전 문화의 상징,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온 한 갤러리를 찾았는데요. 원도심의 역사와 함께 꿋꿋이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문화 사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쪽에 이렇게 제가 입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거는 힘도 들었겠지만 또 이렇게 그 장점도 나름대로 있어서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고. 신진 작가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전과 초대전을 꾸준히 열며 이곳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려 노력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작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감성을 충전하고 갑니다. 커피향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밖에 없는 커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숟가락 드립이라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대흥동을 지켜온 로스터리 카페. 이곳의 시그니처 숟가락 드립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물을 부어 커피의 잔맛을 최소화한 메뉴인데요. 그윽한 향만큼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 커피의 신맛이 되게 잘 살아있고 쓴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의 쉼표. 걸음을 멈추고 카페에서 잠시 여유를 맛봅니다. 최근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는 우리들 공원으로 통합니다. 각종 댄스 대회와 버스킹 등 젊은이들의 문화가 꽃피는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발견한 줄 서서 먹는 맛집, 일본식 튀김 덮밥 전문점입니다. 제가 주문한 즉시 메뉴가 요리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 게 튀김이라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바삭바삭한 튀김이 풍성한 꽃바구니처럼 한 그릇에 담깁니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튀김을 앞접시에 모두 다 덜으신 다음에 온천 계란을 밥이랑 섞어서 비벼 드시면 어릴 때 먹던 간장 계란밥 같이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튀김을 찍어 먹는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 와사비에 튀김을 얹어 드셔도 더욱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분명 익숙한 김인데 우리가 알던 그 김맛이 아닙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유쾌하고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으면 입안 가득 풍미가 감돕니다. 대전의 랜드마크가 된 스카이로드. 이름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게 만드는 초대형 LED 영상시설인데요. 여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아침이 좋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이 영상을 통해 알려지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스카이로드. 젊음과 문화가 한 곳에 모여 낮부터 늦은 밤까지 활기찬 거리입니다.
근대 건축물부터 화려한 스카이로드의 조명까지 오늘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오랜 세월 전통을 지켜온 중앙로,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나고 싶다면 중앙로역으로 오세요. 중앙로 골목, 그 거리에는 문화예술의 맥이 흐르고 100여 년 넘는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근대 문화유산도 품고 있습니다. 또 최신 트렌드의 맛집과 가게들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사랑받는데요. 추억과 낭만의 거리, 대전 중앙로역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잘 보다가 네. 갑자기 뭐 얼굴이 팍 나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대전의 명소고 원도심의 명소잖아요. 명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스카이로드에 이 아침이 좋다. 저희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유,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정부들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스카이로드를 지날 때는 앞으로 좀 위를 잘 보면서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응원전을 누워서 거기 화면을 보고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바삭바삭한 소리의 그 튀김덮밥. 아유,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너무 네. 맛있어 보였는데 참 이 스카이로드 주변에는 맛집도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좀 신세대 음식을 좀 드셨지만 네. 닭볶음탕하고요 두부두루치기 아우. 관련된 이 요리집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맛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어서 네. 지금도 이제 많이들 방문을 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의 역사와 예술을 잘 지켜오고 있는 아까 보셨던 대흥동 성단 그리고 대전 창작센터 주변에 갤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네. 나름대로 그 예술을 좀 향을 느낄 수 있는 네. 천천히 다니시면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하철 타고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올라온 소식을 또 제주 만나보도록 갑니까? 할 텐데요. 네, 먹는 거겠죠? 그럼요. 아유. 요즘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제주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름철 별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회인데요. 어떡해. 야, 이 또 그냥 물회가 아니라 3가지 종류의 물회를 진짜요? 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뭔데 도대체 안 나오는 거야? 야, 상어야, 고래야. 야, 살이잖아. 제주의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 청정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 여러분, 강정에 자리물회 먹으러 갔습니다. 더위야, 꺼라 물회 먹고. 된장푼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물레가 왔어요. 제주도 이 자리물회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제피가루 생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요. 보세요.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리돔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 오이 지금 그게 더 오래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돔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피액이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 비틀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 먹는다.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 이런 거지.
속이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집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돔물레 겨울야 물러가라. 법한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바로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법한포구에 비도 착 내리고 있고 너무 운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 한치도 찌새찌네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 한치. 이 앞에는 한치 덮밥과 한치 물회가 있습니다. 이야.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 이야. 꼬들꼬들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왜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 보이죠? 이 투명한 빛깔.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치이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 제철 맞은 한치가 끝내줘요. 오늘의 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 비바람 시는 바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죠. 전복 껍데기에 꿀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 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톳도 있고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 아닙니다. 또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쌀 먹어보겠습니다. 네.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 올려서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함, 소라의 꼬들한 그런 느낌. 야, 좀 면을 조금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 네.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다.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자 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제주 바닥을 한 그릇에 담았다. 전복 모든 물회.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 맛과 정성으로 찜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 보양식 삼계탕으로 가고 있었다가 네. 물회 오. 세 가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물회 참 좋아하고 자주 먹는 편인데 이 제피잎 들어간 네. 물회 이게 넣어서 먹는 거죠. 예.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톳을 면으로 만들어서 또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톳 그것도 궁금하지만 제피잎 향은 네.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이게 그 뭐죠 그거? 산초. 산초도 네. 산초고 네. 고수. 고수. 예, 그렇게 좀 독특해서 호불호가 네. 갈린다는데 글쎄 먹는 거 좋아하는 저니까 도전 한번 해볼만 한데 세 가지 중에 뭐가 땡겨요? 저는 마지막에 봤던 그 전복과 딱새우가 이거 푸짐한 들어갔던 게 푸짐한. 제일 비싸 보이긴 해. 네, 예.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까 제피 말씀하셨는데요. 음. 뭐 고수도 비슷하고 또 산초의 그 톡 쏘는 향과도 그러게요.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방 약재로도 쓰이는 이 제피 나물의 껍질을 또 베개 속에 넣고 자면 또 잠을 잘 오게 해준다는 제피가 말도 그렇군요.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올여름에 이 맛있는 물회들 드시고 좀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조만간에 제주도 한번 가서 네. 저 자선생하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야. 둘이서 와 하고 한번 먹어보게. 야 정말 부러웠어요. 네. 예, 오늘 갑자기 영양 만점인 이 물회 쪽으로 여러분들의 보양식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날씨를 또 알아봐야지 또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날씨 알아봅니다. 강인하 캐스터. 네, 오늘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인 초복입니다. 날씨도 이를 하는지 어제보다 무덥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8도, 아산 29도, 논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아침이 좋다 만나고 계신데 네. 이 좋은 아침에 우리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소통을 하잖아요. 네. 소통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럼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주시면 보물창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만들면서 함께 공감하는 방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오늘은 초복. 복더위 이기는 보양식 추천 꾹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배 많이 고플 것 같은데. 시작부터 터졌다. 8876. 보양식으로 시원하고 개운한 조개전골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껍질 까먹는 재미도 있고요. 우와. 시원한 조개 국물을 떠먹으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든답니다. 올여름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으로 추천합니다. 조개전골이라고 하지 마세요. 가운데 저거 쫙 밟히고 있는 건 뭔데? 우와. 보양식에 또 이게 있네. 네. 이 조개는 까먹는 맛도 있지만 까주는 거 먹는 맛이 있어요. 더 좋네요. 누군가 한 명이 장갑을 끼고 네. 다 까주면 좋죠. 아유. 저것도 괜찮구나. 조개전골도 보양식 네. 중에 하나네요. 푸짐하네요. 일단 침 한번 넘어가고. 0155번님, 저의 최보양식은 소물갈비입니다. 와, 한 그릇 먹고 나면 온몸에 열기가 확, 힘이 불끈불끈. 오늘 점심 메뉴도 물갈비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갈비인데 네. 물갈비라는 거는 국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저도 저거는 조금 어색한데. 네. 야, 오늘 점심도 예약이라는 거 보니까 점심에도 파는군요. 야, 소물갈비. 네. 야, 추천 잘하셨네요. 그냥 갈비가 아니라 소물갈비입니다. 소물갈비. 네. 6204 원님,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랑 리필까지 하여 맛있게 먹은 간장게장. 지금도 생각하니 침이 고이네요. 짭조름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장게장에 밥 한 그릇 뚝딱, 이게 바로 보양식 아닐까요? 그럼요. 이게 간장게장이 기존에 다른 요리를 하는데 간장게장이 나오는 집이 있고 네. 지금 가신 집은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같아요. 근데 무한리필집 간장게장집 가서 최고 기록 네. 저 많이 먹는 사람 본 게
7판을 먹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와. 아니 다음 날 옆으로 기어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간장게장도 보양식이고 그럼요. 네. 단맛 없을 때 여름에 딱 좋고 네. 저 딱지에 이렇게 밥 하나씩 따다닥 비벼서 먹으면 아유. 네. 진짜 참 먹기가 좀 다리 같은 거 살 먹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간장게장 최고죠. 네. 그럼요. 어우 맛있겠다. 7471번님,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으로 오늘 삼계탕 준비해요. 제대로. 닭국물에 달걀을 삶아서 죽하고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있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삼계탕 어떠세요?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이. 달걀이 색깔이 오, 다양하네요. 푸른색 띠는 것도 있고요. 네. 초란 같기도 하고. 근데 앞서 왜 닭에 제대로 옷 입혀놓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그냥 다 네. 재료 집어넣고. 야. 그리고 요즘에는 재료들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넣기만 하게 편하게 판매도 하니까 네. 한 번쯤은 뭐 사서 드시는 것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해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럼요. 그것도 또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니까. 네. 아 우와. 맛있겠다. 뭐야. 와. 이거 내가 읽을 순서예요? 네, 제가 읽을까요? 아니 8099번님. 우리 집만의 보양식은 거대한 대게입니다. 어머나. 엄청 크고 맛까지 있어서 여러 명이 나눠 먹고 배불러도 계속 먹네요. 그쵸,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와. 저 노원이나 오정종에 네. 수산시장이 크게 대전에 있잖아요. 가면 저거 쪄서 팔아요. 그리고 때 잘 맞춰서 가면 네. 좀 저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4식구 정도 먹으려면 저 큼직한 놈이 한 5마리 정도는 있어야 네. 싸우지 않죠. 4마리는 그렇죠. 싸울 수 있는데. 되게 맛있겠네요. 그러네. 1984번님, 살이 쏙 빠지는 초복 다이어트 식단.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초복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보양할 수 있게 닭가슴살 훈제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복을 보내봐요. 이 다이어트가 또 걸리네. 네. 그 저기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딱 3번만 한 끼는 그럼 무너지나? 그런데 그나마 네. 이분은 닭가슴살 훈제를 넣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은 삼계탕이나 이제 백숙 네. 먹는 상상을. 방법이네요.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꿀팁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야. 0424번님, 초복에 몸보신 저는 마블링이 꽃을 피우고 육즙 가득한 한우 툭불. 이야. 역시 국산 한우 고기가 몸보신의 단연 최고입니다. 어머나. 빛깔 보세요. 저게 지금 보니까 안창살하고 네. 지금 살치살하고 아유, 네, 너무 마블링 빨리 잘 뒤집어야 되었네요. 빨리 뒤집어야 돼요. 정말 소고기 네. 맛있겠다. 8144번님, 저희 보양식은 오리 훈제예요. 우리 가족들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거 먹고 올여름 이겨내려고 합니다. 야, 오리 훈제까지. 이게 지금 이제 소, 네. 조개 뭐 몇 가지 나온 거야. 게, 다 나왔네요. 그다음에 오리, 닭, 뭐 달걀 또 뭐 있었지? 하여튼. 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닭으로 이게 백숙을 먹지만 오리도 이제 먹기도 하고. 네. 오리 누룽지탕 먹고 싶다. 아유,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맛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보양식은 오늘 뭐 올라온 것 중에 간소한 보양식은 아까 다이어트 하시는 네, 분 거밖에 없었지만 닭가슴살, 네.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또 소중하고요. 예, 그분하고 이제 맛있게만 먹으면 그게 또 보양식이니까 크게 욕심 안 내셔도 네. 오늘 꼭 한번 마음으로라도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사연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서산 원도심의 문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도심 기록보관소인 남양여관과 복합문화공간 등 서산의 즐길거리와 함께 온라인으로 열리는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소식까지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 시간이잖아요. 네. 예,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이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네. 이 현대인들 말이죠. 식습관 변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는 증가.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사람이죠. 운동은 안 해. 그러다 네. 보니 이 당뇨 환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당뇨가 눈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에 대해서 건강톡톡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네. 내일 또 당뇨하고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초복인데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공주 장승말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